그래야 상담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신규 상담이든 이런 관리 상담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학원의 정규 상담 얘기하신 거군요. 상담을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십니다. 성적표나 기타 피드백으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지금 질문은 학부모 정기 상담 시 별 말씀 없다가 오해나 핑계 대고 그만두는 분들, 간혹 상담 때 학생이 집에 오면 수업이 어떻다고 하나요?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상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상담의 목적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목적은 일단은 발전 상황을 보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예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족도 체크를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 상황 보고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게 성적 있고요, 수업 중 모습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제 여부, 참여도, 기타 등등, 아니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 요소 예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 혹은 학교 중간 기말고사 직전에 점수 예고 같은 것들이에요. 위험 요소를 미리 예보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리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만족도 체크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하시죠? 근데 상담의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의 내용이겠죠. 상담 내용.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 뭘까요? 재원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원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상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상담한다고 하면 무조건 재원 기간이 늘어날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향은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을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닥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엄마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담 목적을 재원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근본 목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답변을 좀 접근해 본다라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상담 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트너십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위에 상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여태까지 뭐 해왔는지,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뭐 했는지 그냥 계속 원장님 혼자 다다 얘기하고 끝나요. 그럼 엄마는 계속 듣고 있죠. 그러면 그때 느끼시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별 내색 없으시네? 별 관심 없으신가? 그러다가 끊는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딴 생각을 하고 계셨었구나, 이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구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할 때 절대 원장님이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말하는 비중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신규 상담이든 이런 관리 상담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위에 상담하던 대로 상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시는데, 아이의 발전을 위해 땡땡땡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땡땡땡을 살펴보고 체크해서 제게 연락주세요.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엄마를 참여시켜야 돼요. 엄마를 참여시켜야 돼요, 무조건. 하다못해 어머니 칭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꼭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애가 칭찬할 때마다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관찰해서 제가 다음번 상담 드릴 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이렇게 엄마한테 미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상담 유도를 가야지만 아이의 성적이든 어떤 학습 태도든 뭐가 될 때 이게 오롯이 학원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좀 줄이게 돼요. 아니, 막말로 본인 자녀잖아요. 학원에 보냈지만 아이 칭찬하고 학습 태도나 분위기 만들어주는 건 집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권유하는 건데, 이때 아이를 위해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못한다 못하겠다는 엄마 그냥 손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리한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이거 숙제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꼭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오라고 얘기할 거니까 꼭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인해 줘야 돼요. 이런 말 하라는 건데, 그게 못하겠다 이건 아닌 거죠.
바쁘셔도 그거 하나 꼭 챙겨주셔라. 만약에 얼굴 못 보게 되면 애 책 펼쳐서 거기다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 한마디 꼭 빨간 색깔 펜으로 한번 적어주셔라. 그거 무시 못한다. 그래야 애가 더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걸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나 아버지의 미션도 주어지고 그럼 다음번 상담 때 뭐랄까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해보셨죠? 어떠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의 얘기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만족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것만 얘기하고 상담이 끝나게 되면 원장님 혼자 선생님 혼자 원맨쇼처럼 계속 얘기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꼭 학부모가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미션을 꼭 부여해서 주시고 그렇게 미션을 부여해 주셔야지만 이게 엄마가 학원에 대해서 그 본인도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미션, 그러니까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마케팅 방법은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환경 친화적 기업들이 그런 거 있죠. 고객들한테 쓰레기 줍기 뭐 캠페인 같은 걸 해서 고객들이 뭐 하게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원장님 혼자 상담 시간 내내 혼자 얘기하시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규 상담은. 정규 상담할 때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교사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상담하기 전에 이슈나 뭐 교육 뉴스나 이런 걸 같은 걸 한번 이번 달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걸 다 같이 단체 교육 같은 거 하듯이 이렇게 자료도 나눠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